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 윤재준입니다. 예비고의 고교학점제 일반 선택 가이드입니다. 선생님은 사회 전문가로서 사회 일반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셨을 텐데 그렇겠죠? 그치? 학점제에서 나는 이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겠다 해서 이미 선택을 하고 학교에 제출을 하셨을 텐데 내가 이제 고2, 고3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선택한 일반 과목과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진로, 이게 괴리가 생기는 친구들이 조금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했다면 대학교 학과에는 이것과 연계하면 좋아 라는 가이드를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캐스트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입시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었고 내가 아직 나이도 너무 어린데 내가 뭘 아직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금 막연하다. 내가 아직 꿈도 없고 이 과목을 정말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꿈을 설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 일반 선택 과목들은 총 4가지가 있죠.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현대사회와 윤리, 사회와 문화 이렇게 4가지 과목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막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학교 학과 그리고 꿈이 있다면 이 4가지 과목 중에서 이제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좀 지리에 관심이 많아요. 또는 난 교사가 되고 싶고 지리교사가 되고 싶어서 지리교육과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 이 세계시민과 지리를 선택하신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우선은 대략적으로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역사에 조금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정세, 뭐 시민혁명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세계사를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가학문적인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경제학에서 경영학에서 그 다음에 환경공학 분야에서 생명공학 분야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를 조금 더 깊이 사유하는 걸 좋아해요. 라는 친구들은 이런 현대사회와 윤리 과목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또는 선생님 저는 자료를 해석하고 통계자료 보는 걸 좀 좋아해요. 그리고 사회 구조를 파악하고 이 사회 구조가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걸 한번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해보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막연하게 우선은 사회와 문화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해서 선택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4가지 과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선은 1학년 때부터 생각해왔었던 진로와 그래도 가장 비슷한 가장 일치된 이런 과목들 아마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선택을 했었을 텐데 근데 아직까지도 선생님 좀 막연해요. 내가 고2, 고3 때 지금 갖고 있는 목표와 꿈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거든. 근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왜냐면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고 여러분이 지금 1세대잖아요. 너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란 말이야.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내가 고2, 고3에 올라가서도 내 꿈과 목표가 물론 바뀌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이런 생각들을 반 이상은 갖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선생님이랑 지금 한번 알아보자. 알겠지? 자, 우선은 고2 올라가기 전에 이제 내가 한번 정말 뭘 좋아하지? 그리고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지? 그리고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지를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와 그리고 지금 고1 동안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정말 칭찬합니다. 근데 이제 고2 올라가기 전에 1년 전에 나와 지금 1년 후인 나, 지금 현재의 나 당연히 모습은 다르다고. 그리고 생각도 많이 깊어졌을 거고요. 고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1년 뒤에 나, 그리고 또 2년 뒤에 나, 고2인 나, 고3인 나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우선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어떤 꿈과 목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나중에 고3이 올라가서 생각이 바뀌었을 때 또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또 설계를 해낼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또 자율전공학부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아니 고등학교 때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진로를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대학교에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이런 내 역사를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건데 대학교에 선생님 자율전공학부가 있는 거는 너무 뭔가 모순인 것 같아요. 애초에 고등학교 때 모든 과목들을 다 한번 공부를 해보고 대학교 가서 전공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도 조금 약간 지금 많이 혼란스럽긴 해요. 여러분들 그럼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항상 선생님도 여러분들 생각을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입시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성공적인 입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고2 올라가기 전에 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정확한 방향성을 한번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두 가지 방식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구체적인 문장을 한번 서술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서술할 거냐면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서 한번 적어봐. 활동 대상, 목표. 이렇게 여러분들의 꿈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막연하게 내가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어. 경영학과. 그래서 나는 해외시장 서비스업에 관심이 많아서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지금 대도시의 인구 과밀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중소도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중소도시들을 대상으로 나는 글로벌한 CEO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꿈의 문장을 한 문장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게 첫 번째. 이것만 하더라도 우선 조금 구체적으로 방향성이 잡힐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학 전공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학 선택 전공 검사라는 거거든. 이게 40분가량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끝나고 나면 지금 일반 선택 가이드지만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런 과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점 내에서. 그래서 이런 과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듣는 것이 맞고 그리고 생기부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작성을 해야 될지 이런 종합 피드백까지 이제 검사지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꿈의 문장 한 문장 적어보고 그다음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시즌에 한번 검사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조금 하더라도 내가 고2, 고3 때 어떤 식으로 진로를 설계해야 될지 조금 방향성이 잡힐 거라고 선생님 좀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씀 아예 안 들어요, 귀에.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과목도 없고요. 좋아하는 과목도 없어요. 이런 친구들 아직 있을 거야. 그래서 우선 대학교에 자율전공학부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학부와 학과는 구분하지는 않을게요. 자율전공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얘들아,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저것 여러 과목들 들어보면서 그냥 찍먹했어요를 대학교에서 보내면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매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뽑고 싶을까?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은 좋아하는 과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여러 과목들을 공부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목에 대한 흥미가 더 높아서 이렇게 여러 과목들을 들어보면서 고3 때 이 과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내가 전에 공부했었던 과목과 함께 융합해서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이 학과에 가고 싶습니다. 이거를 대학교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무색무취 사람이 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매력을 어필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심 분야가 많은 사람으로 대학교에 어필이 돼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좋아하는 게 없어서 그냥 찍먹했어요 라는 사람을 생기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너희들 매력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치?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선호하는 것도 없어. 좋아하는 게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생기부의 방향성 그래도 잡아놔야 돼. 앞에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치? 그래서 관심 분야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생기부를 써야 된다. 오케이? 무색무취인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너희들의 매력을 잘 대학교에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사회 전문가의 시선으로서 입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생님 사회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사회 전문가의 시선으로서 어떤 과목이
대학교 학과와 연계되었을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일반 선택 과목 가운데 세계시민과 지리가 있습니다. 지리 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 정치,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세계 분쟁 사례. 특히 이제 뭐 국제기구에는 우리가 통합사회에서도 뭐 UN, WTO, WHO, IMF 이런 국제기구들 한번 배워봤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 비정부기구에서도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 불리는 NGO 단체들이죠.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뭐 엠니스티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 국제사면위원회 그리고 이제 국경 없는 사회 이런 기구들 다 뭐야? 비정부기구 단체야. 이제 세계 분쟁 사례, 카슈미르 분쟁, 아프가니스탄 분쟁, 뭐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분쟁, 포클랜드 분쟁, 뭐 카스피의 분쟁, 여러 가지 분쟁 사례들도 우리가 통합사회 때 한번 배워봤어요. 이거를 세계 시민과 지리에 가서 더 깊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쌤, 그러면 이 세계 시민과 지리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학과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국제관계학과,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동아시아, 유럽 이런 지역학과들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할 게 아니잖아요. 독서활동도 할 거고 동아리 활동도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계시민과 지리라는 과목을 듣고 연계되는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까지 병행을 하게 된다면 대학교에서는 얘 정말 요게 관심 있는 친구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인권 문제, 지속 가능 발전, 공공정책, 인권 문제, 우리가 인권보좌가 헌법이라는 통합사회 내용을 또 한번 배워봤었고, 이걸 조금 더 깊이 배우는 파트가 이제 세계시민과 지리라는 과목이 있다. 물론, 인권 파트는 이제 뭐 정치 파트 여기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제 분쟁 사례도 세계시민과 지리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도 지리 파트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건 경제 성장과 함께 환경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환경을 우리가 물려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이거든요. 근데 지리 같은 거는 환경과 밀접한 과목이기도 하죠. 그치? 자연과학적인 내용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시민의 노력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도 세계시민과 지리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학과, 사회학과, 교육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내용들과 연계하면 유리하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공공정책, 당연히 이제 분쟁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행위 주체들의 노력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세계시민과 지리라는 과목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정책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특히 행정학과 또는 교육학과와 연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리학과, 지리교육과, 도시공학과, 환경공학과,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 해서 자연지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문화 콘텐츠학과 이런 것과도 충분히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인문지리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통합사회 때 종교의 특징, 역사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자연지리는 회펜이라는 기후학자, 식물학자 구분해놨던 5가지 기후대 구분별 특징 이런 거 우리가 통합사회 때 한번 배워봤었어. 이런 내용들이 세계시민과 지리에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GIS라고 해서 지리정보 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GPS와 함께 이렇게 생활공간과 사회라는 파트에서 통합사회에서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또는 이제 국토관리 또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 공사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국토관리와 또 이제 연계하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환경이 지금 계속 지구온난화도 심각해지고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어떤 협약이 있었고 의정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세계시민과 지리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세계시민과 지리에서 탐구활동이라든지 자료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콘텐츠학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생기부를 작성한다면 연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메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충분히 연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세계사입니다. 과목 중에서 두 번째야. 자, 우선 세계사는 역사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제관계학과, 정치외교학과, 지역학과 이거는 세계시민과 지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정치,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세계 분쟁 사례를 앞에서는 지리적 관점, 공간적 관점에서 살펴봤다면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으로 통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여러 분쟁과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국제기구는 어떤 역할들을 역사적으로 해왔는지, 그 다음 비정부기구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 역사 과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사학과 또는 고고학과, 인류학과 또는 이제 미술사학과, 동양학과, 서양학과 이런 데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 자, 역사 연구라든지 문화재 다 세계사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 이런 내용들도 다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동양미술, 서양미술 여러분들이 세계사 과목을 들음으로써 충분히 연계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그 다음 뭐 팀플, 그 다음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계사 과목도 여러분들이 이 학과를 진학하고 싶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 중에서 역사 과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역사교육과를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은 교사로서 기본 소양 지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를 선택하신 친구도 있을 텐데 기본 소양 지식으로서 나는 이 과목을 정말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이제 교육 심리학과 또는 이제 뭐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병행함으로써 진정한 교사가 돼보고 싶다라는 걸 어필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현대사회와 윤리 과목입니다. 현대사회와 윤리와 그 다음 뒤에서 바로 다룰 사회와 문화 이 두 개 과목은 간학문적인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학문적인 과목이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환경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경제학에서, 경영학에서, 환경공학에서, 생명공학에서, 과학기술에서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하나를 파고드는 거야. 이게 바로 간학문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전문화, 세분화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과목 중에서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와 윤리 과목이지만 이 윤리 과목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학과, 행정학과, 정치학과, 법학과, 그 정치학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학과 이런 데에도 이제 충분히 연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문제와 윤리에 대한 관계성, 특히 지금 이제 생명공학과 과학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이죠. 그 가운데 전통 윤리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교과서 페이지를 보면 현대사 윤리 교과서 페이지를 보면 한스 요나스라는 학자가 책임윤리론자로 나오게 되는데 뭐 윤리적 공백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와 문화라는 과목에서는 또 이거를 미국의 학자인 오그번이라는 학자 문화지체 현상 이런 것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적 공백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런 과학기술과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또 실용 가능성이 있는 어떤 윤리를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심사숙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바로 이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교육심리학과에서도 충분히 연계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 윤리에서도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인권 감수성 그 다음에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다 다루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우리가 통합사에서도 한번 배워봤었죠. 그쵸? 사회적 약자의 정의가 뭐였었지? 혹시 기억나? 주류 집단에 비해서 사회적 기소가치에 불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집단. 사회적 약자였었죠. 그치? 그래서 이제 유형 구분도 하고 상대적이다 이런 것들도 한번 배워봤을 겁니다. 그쵸? 또 이제 후천적이나 또 선천적이나 모두 다 이제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규정 기준까지 우리가 통합사회 때 한번 배워봤을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심화적으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인권 감수성,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과 같은 기본권을 함양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인권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재 가치야. 당연히 이제 본질이 파고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다 윤리에서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로 뭐 실존주의 학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사회복지학과 특히 이제 뭐 심리학과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심리학과도 관련이 있겠죠. 이런 과목과 충분히 연계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윤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사로서 기본 소양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윤리교육과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은 현대사회 윤리를 아마 선택을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교육과에도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이유는 간학문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반적인 이제 사회 문제도 이 현대사회 윤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윤리 과목이잖아요. 인문학이잖아요. 철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철학과에서도 이제 논리와 사회 중심으로 내가 고등학교 때 여러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독서 활동도 해봤다. 나는 진짜 뭐 하이데거라는 학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을 한번 읽어봤다.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나는 존 롤스 관심 있어서 정의론 읽어봤다. 난 존 스터트 밀 관심 있어서 자유론 읽어봤다. 나는 에밀 듀르켐이라는 학자 관심 있어서 자살론 읽어봤다. 이렇게 연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듀르켐이라는 학자는 사회 파트에서 더 많이 나와요.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과와 그리고 현대사회 윤리가 어떤 식으로 연계되었는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와 문화라는 과목입니다. 사회와 문화는 특히 사회와 문화 인류학이 합쳐진 과목이다라고 우선은 전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도 충분히 연계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선은 사회와 문화는 특히 이제 사회학과에 진학하고 싶거나 문화인류학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이 아마 많이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독일의 사회학자인 테니스 쿨리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이런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을 구분했는지 막 공동사회, 이익사회, 1차 집단, 2차 집단, 내집단, 외집단 막 이런 개념들 나오거든요. 어떻게 구분했는지. 그리고 이제 문화인류학과 관련돼서 문화의 이게 좁은 의미고 뭐 이게 넓은 의미고 문화의 변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 문화 변동의 요인에 뭐 발명과 발견이 있고 뭐 간접 전파, 직접 전파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이제 자극 전파 지금 말하면 계속 말하게 되는데 또 이제 문화 접변의 결과로서 뭐 융합, 병존, 동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도 아마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 생활 양식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회 구성원들 둘러싸고 있는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사회적 이슈가 반영되어서 문화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서 다룬다? 이 사회와 문화라는 과목에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 문제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와 문화라는 과목에 있는 내용이고요. 사회 문제 및 해결 방안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복지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우리 이제 복지학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내용이 나오고요. 뭐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내용부터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심리학과 이런 또는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연계할 수 있고 복지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하신다면 대학교에 많은 매력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선생님은 이미 여러 선배들을 지도하면서 많이 봐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교육과로 당연히 진학하고 싶다면 이제 사회와 문화는 일반 사회 파트가 굉장히 많이 융합되어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교사로서 기본 소양 지식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범대 중에서 사회교육과를 진학하고 싶다면 사회와 문화라는 과목을 선택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경계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문화, 소비 트렌드, 소비 행동을 분석하는 내용들도 교과서를 보게 되면 탐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와 문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거나 이제 사회적인 현상에 관련된 이슈를 많이 반영해서 문제를 출제한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경영학과, 경제학과도 연계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사회 전문가의 시선으로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캐스트가 선생님 저는 아직도 막연했는데 그래도 이 캐스트를 듣고 조금은 그래도 방향성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꾸민 문장 한 문장도 한번 적어보고 검사도 한번 해보고 제가 지금 경영학과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럼 연계하면 되겠군요. 라는 걸 깨닫는 그런 캐스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러 부담감들도 있을 거고 막연하게 내가 어떻게 정말 고2, 고3을 보내야 될지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번 겨울방학과 고2 올라가기 전 이 시점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한번 심사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고민이 된다 이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한번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한번 답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은 다른 게스트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고요. 이만 선생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사회윤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